뒤에 손님을 모셨는데 어떻게 갑니까? 바로 욕을 해대면서 폭행이 시작된 가라. 제재하려고 하니까 경찰은 물고 핥히고 막 그래가지고 경찰이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배우 한지선 씨가 지난해 있었던 일입니다. 늦은 밤 술에 취해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에 올라타서 60대 택시 기사와 그리고 뒷자리에 있던 승객 또 경찰관들까지 폭행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당시 한지선 씨에게 폭행 피해를 당한 택시 기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렇죠. 손님이 이제 뒷자리에 모셨는데 바로 횡단보도에 신호가 들어왔어요. 서서 신호를 기다리는 중에 여자분이 문 앞문을 열더니 얼른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뒤에 손님을 모셨는데 어떻게 갑니까? 다른 차량이 이용해주세요. 그러니까 바로 욕을 해대면서 폭행이 시작돼 가라면 가지 뭐 말이 많냐고. 그래서 뒤에 여성분도 제가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한테도 폭행을 가하고 저한테도 폭행 당하고 한 말 정도가 아니죠. 쌍소리로 만나고 그랬죠. 자, 이 배우 한지선 씨의 폭행과 폭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택시기사의 보온병으로도 폭행을 계속 이어갔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그 옆에 커피를 타갖고 마시는 보온병을 놔뒀는데 뭐 이제 손으로 하다가 손을 이제 막고 뭐 이러고 하는 중에 또 그거 보이니까 그걸 잡고 막 저한테 공격을 했죠. 자, 이 논란은 어제 채널A 단독 보도로 알려지게 된 사건인데요. 아니, 어쩌다가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까? 그러니까 택시 손님은 이미 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뒤늦게 한지선 씨가 타겠다고 그렇습니다. 한 거군요. 예, 그러니까 택시 기사의 말을 들어보면은 네. 다른 손님을 태우고 이동 중이었는데 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타서라는 겁니다. 네, 그게 한지선 씨요. 그렇죠. 그래놓고서는 갑자기 어디로 가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손님도 계시고 안 됩니다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욕을 하고 폭행을 했다라고 되는데. 뒷좌석에 있던 손님은 대단히 황당했을 것 그렇겠죠. 같아요. 갑자기 타서 뭐 다른 엉뚱한 사람이 타고 들어오더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자고 그러면서 욕도 하고 네. 심지어는 뒷좌석에 있는 손님도 많은 폭행을 당했다고. 아하.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상황. 그렇죠. 아니, 그런데요, 이 배우 한지선 씨의 폭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파출소에 끌려간 상황에서 경찰을 이로 물고 핥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경찰서 가서는 그냥 뺨 때리고 폭행을 하니까 경찰이 이제 수갑을 채워서 여자를 그 의자에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 이제 뭐 여자분 아가씨고 그러니까 뭐 꽉 조이게 뭐 했겠어요. 다칠까봐라도 경찰이. 그걸 어떻게 해서 손이 얇으니까 이렇게 빼듯 빠졌죠. 빠지니까 경찰이 이제 제재하려고 하니까 경찰은 물고 핥히고 막 그래가지고 경찰이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심각하니까 경찰이 이제 119에 전화를 해서 왔어요, 119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경찰은 소독하고. 그러니까 119에 연락을 한 게 경찰 다친 거 치료하기 위해 연락을 했던 거군요. 아니, 그런데 저 정도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가능할 것 같은데 결국 처벌을 받은 거죠, 이미? 네, 받았습니다. 폭행이 맞고요. 네. 공무집행 방해로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벌 수위는 뭐 벌금 500만 원 정도였고 네. 이 부분을 또 요즘 이제 벌금형도 집행유예를 해주거든요. 집행유예 1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깊이 반성했다는 점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심신미약으로 인정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네. 뭐 이건 저는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재판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건 어떤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가지고 고의로 했다라고 보기에는 상황이 오히려 너무 안 좋은 게 오히려 좀 처벌하는 데는 좀 좋게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흔히 하는 말로 이게 그냥 제대로 어떤 일부러 했으려고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신심리치료도 40시간 받으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이 사건 이후에 재판까지 받고 처벌까지 이제 다 받았습니다. 이 배우 한지선 씨. 하지만 폭행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 기사에게는 그 기간 동안
사과 한마디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연락도 안 왔죠. 좀 너무 어린 아가씨고 술에 취해서 그런 걸 내가 그걸 또 시간 내서 가서 고소하고 뭐 그러고 하고 싶진 않아서 그냥 참았던 건이에요. 전화라도 한 번 줘서 죄송하다든지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인은 뭐 연락처라도 찾을 수 있고 무슨 창피겠어요. 근데 그러고 그냥 넘어갔다는 자체가 황당하네요. 장 기자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사과가 없이 넘어갔었는데 이게 채널A 보도로 불거지고 논란이 되자 오늘 가서 택시 기사님께 사과를 했다고요, 한지선 씨가.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생한 게 지난해 9월이었고요.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이 지난 2월이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5월 하순인데 적어도 재판 결과가 나온 뒤에는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았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찾아가서 사과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한지선 씨 측의 그 변명은 그래요. 연락처를 몰랐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하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연락을 하고 싶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이게 신고자나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서에도 이제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네. 사과를 목적으로 찾아갔다면 글쎄 그렇게 힘들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뭐 오늘은 이 가서 또 눈물로 진심의 사과를 했다고 이 소속사 측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자, 그런데요, 이 택시기사의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에 그냥 이 폭행뿐만이 아니라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저도 이제 그 시간이 되지 출발하려고 드라이브 상태, 이게 눈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그런 가격이 왔을 때 제가 만약에 실수를 하면은 횡단보도에서 사람들이 브레이크만 못 쳐도 걷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자,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또 뒤늦게 알려진 얘기가 그 사고가 있고 한 달 후에 이 한지선 씨가 한 광고 모델로 발탁이 돼서 또 촬영도 다 마쳤었다고요. 그 유명한 온라인 쇼핑몰하고 계약을 했었던 온라인 거잖아요. 쇼핑몰. 근데 예. 이제 이른바 단발성 모델이라고 하죠. 한 번 정도에서 쓰고 이렇게 끝나는 거라서 계약은 마친 상황인데 네. 어쨌든 그때 당시에 또 촬영한 영상물이나 뭐 사진 같은 것들이 쓰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터넷에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쇼핑몰 있고요. 입장에서는 조금 뭐 당황스러운 상황이 됐고 또 이 한시선 씨가 이제 소속사에도 알리질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하. 소속사가 알았으면 저는 최소한 여기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조치를 하고 예를 들어서 네.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뭐 1년이면 1년 이렇게 좀 쉬는 기간이라도 가졌으면 좀 이렇게까지 크게 일이 안 됐을 것도 같아요. 네. 근데 아마 뭐 벌금 500만 원 정도이고 뭐 구속이 되거나 한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리라고 생각하고 좀 미온적인 대처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드라마에 지금 출연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소속사 측에, 그러니까 방송사 측에서 오늘 드라마 일단 하차를. 아, 드라마 다 하차. 예, 그동안 찍었던 거는 모두 편집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뭐 일단 뒤늦게 알고 아마 드라마를 하차시킨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